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장군들을 불러내서 뭐 손드세요, 뭐 사과하세요, 아무튼 자신들의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일부 의원들은 군사 기밀을 장군들의 입에서 술술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습니다. 지금 국회 국방위 회의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코 일반에는 공개돼서는 안 될 군사 기밀, 보안사항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방부 차관 또 뭐 이 생각이 있는 사령관은 발언 도중 중간에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거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장군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이제 자신들과는 무관하고 민주당에 잘 보여야겠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도의 금도를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 무슨 북한이 이거 힘들게 간첩들이 알아내려고 한 사실들을 그냥 대한민국 현역 군인들이 국방위에 나와서 술술 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걸까요? 자, 과거에도 이 국회에 간첩이 침투해 있다. 실제 그와 유사한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통진당 영호는 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엄을 하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무튼 국회가 지금 범죄자 소굴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 안보 이거에 완전히 무심한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노출시키는 겁니까? 국회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국회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들이 고스란히 노출돼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보 자산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군 수뇌부가 제 입으로 작전 기밀사항 등을 앞다퉈 공개하면서 지금 북한이 이걸 역으로 대남 공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자,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계엄 당일 20명 체포조 의혹 등을 질문하며 최소 5명의 정보 요원의 실명을 공개합니다. 특정 요원의 실명을 대면 땡땡땡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묻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사령부 저희 인원이라며 이들이 정보사 요원임을 확인해 줬습니다. 정보사는 대북 해외 비밀공작에 특화된 기관입니다. 이번에 이런 계엄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긴 했지만 국회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혀서는 안 될 실명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원 관련 정보는 극비입니다. 신분을 감추고 첩보활동을 하는 만큼 한 사람의 실험만 특정돼도 한국 측 다른 요원들과 이들의 해외 정보원까지 줄줄이 위협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신분이 노출되면 이들이 구축한 정보망은 송두리째 잃게 됩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군 내부 인터넷 내신 국방망에도 정보사 요원에 대한 신원조회는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날 국방위에서 정보 요원은 중요한 자산인데 이름을 대면 큰일 난다. 저희가 쌓아온 굉장한 자산들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은 탄식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진우 이 사령관은 성일정 위원장에게 이걸 제재한다고 뭐 제대로 된 군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요원의 실명 공개에 대한 지적에 박 의원 측은 중앙일보에 이렇게만 했다고 합니다. 무장 상태로 선관위에 들어가 반란에 가담하는 순간 정보요원으로서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들을 보호해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박선원 의원 이 말이 맞는 걸까요? 아무튼 지금 이 국방위에 있는 사람들의 과거 성향들을 보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유사시 군 지휘부의 통신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지면서 기밀 성수신망의 작동 기제가 일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모였던 합참 지하 3층의 전투통제실의 구조를
박한수 육군참모총장이 자진해서 묘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육군참모총장의 계엄사령관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박 총장은 손짓을 동원해 합참에 가보면 한층 높은 3층에 전투통제실이 있다. 회의실은 지휘, 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필요시 화상도 할 수 있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그런 것 다 얘기해도 되느냐, 보안에 걸리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총장이 중요한 전투시설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답변을 끊어야 한다. 김순호 국방부 차관, 장관 직무대행이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의 수준입니다. 유사시 북한의 제일 표적이 될 수 있는 군지부의 통신체계와 핵심 시설을 국회의원과 군 고위관계자들이 다 틀어놓으면서 추후 한국 안보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그간 쌓아온 정보망 첩보체계가 상당 부분 노출된 만큼 이를 변경해야 하는데 치러야 할 비용도 상당합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국면에서 북한 지휘부 제거에 투입될 특수장비와 부대 관련 세부사항이 전부 노출된 셈이다. 북한이 한국의 무장 수준과 지휘체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회 제발 좀 평정심을 차리면 안됩니까? 이건 뭡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작전, 지금 참 보기가 딱할 정도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의석수를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재판을 기피하려는 건지,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에 꼭 출마해야 하는 건지,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다음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탈락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건지. 자, 이 문제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 문제,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 지연 문제, 또 계엄수사권의 문제, 아무튼 이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이재명의 치졸한 재판 지연에 대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에게 질문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의 답변을 듣고 있으면 이재명은 참 법꾸라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법원이 이재명 피고인에게 또 충격적인 조치를 하나 했습니다. TV조선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 법원이 이재명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는 안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뭐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구하는 형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수령도 거부하고 뿐만 아니라 재판관 기피하고 재배당 요구하고 아무튼 시간 끌기의 귀재입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심리, 또 이 계엄수사에 대한 이런 식으로 기피하는 전략을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뭐 반농담을 하는 말입니다만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이 톡톡히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왔습니다. 조배숙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최근 선거법 강행규정 기한을 지켜달라고 일선법원으로 권고문을 내려보냈는데 이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만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자, 조배숙 의원은 이 질문도 있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로 거의 바보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보면 아니 나는 무죄 추정 원칙이니까 말이야 법적 절차에 따라 해. 윤석열은 지금 유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빨리 신속하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그냥 마구마구 내란죄 뭐 공범 오늘도 국회에서 이 민주당 의원이 김용민 의원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죄 뭐 공범 이렇게 했다가 이 국회 법사위가 공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참으로 민주당은 품격은커녕 정말 저질스러운 측면이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자, 그러자 천대엽 처장은 선거 소송에 있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장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 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의 본분을 잘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정처가 최선의 청원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 서류 송달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발송 서류는 송달 불능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선거법 2심 재판 결국 법원이 이재명에게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발송했습니다. TV조선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재판부는 오늘 이재명 대표 측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측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도 세 번째로 보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심은 1심의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서울고법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소속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자 지난 9일과 11일에도 두 차례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고법이 통지서와 함께 발송한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거듭 수령하지 않고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정말 치졸한 전략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통령 선거 출마 못합니다. 자,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이거에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저 치졸한 지원 전략 자, 국선민원이라도 붙여가지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한 이재명 대표. 그러면 당신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의 선거법 2심, 3심도 빨리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이 탄핵안을 얼마나 오랫동안 심리할지가 관건입니다. 3개월, 4개월, 아니면 180일을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서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아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그 재판 중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얼굴이 두꺼운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시간을 끈다면 법원이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국선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하도록 촉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재판, 만약에 2심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대로 633 원칙에 따라서 3개월 만에 치러진다면 2심 판결은 빠르면 2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면 2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는 치러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이 대법원에서는 확정 판결 파기환송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뽑을 것인가, 상당히 논란이 될 겁니다. 자, 주진우 의원이 말하는 소송 지휘권은 뭘까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분이 동의하신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데 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겠습니까? 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이 나온 것은 굉장히 센 겁니다.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국회의원직이 박살됩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때렸습니다. 자, 오늘 탄핵 후 첫 번째 기자회견, 이재명은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행을 선고받을 경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인가, 이 질문에는 잠시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질문 자체가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행을 선고받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빠르면 4월 5월이라고 칩시다. 그 전에 2심 선거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지금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별의 별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이재명은 선거법 2심 유죄 판결을 굉장히 겁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주진우 의원, 이재명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소송 접수 통지를 받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재판은 1심 6개월,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에 각각 마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은 시간을 질질 끄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대선 전에 나오면 더 좋고 2심 판결만 나와도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는데, 예를 들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대법원까지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선거운동 도중, 근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정돼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왔다. 그러면 정말 이상한, 민주당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